시민 여러분, 열린공감TV 정PD입니다. 우선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속에 오로지 진실 그 하나만을 위해 빠르게 성장해온 열린공감TV가 시민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엄청난 실망과 구성원 간 대결을 불러일으키게 된 점 100번, 1000번이고 엎드려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에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대표로서 구성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최악의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 채널로 시작할 때도 그랬고 언론 법인화되어 운영해온 지금까지도 저의 모토는 오로지 시민의 제대로 된 알 권리를 위해 정치적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가짜뉴스, 거짓뉴스가 아닌 제대로 된 진실 뉴스를 탐사 취재해 시민들께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열린공감TV는 주주 2명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입니다. YTN 경향신문 같은 주주 방식이며 몇몇의 언론사 같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사회적 비영리 공익기업은 아닙니다. 현재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있으나 우리 사주 방식이나 공개 주식으로 운영 시에 이른바 후배 권력, 경영권 우연 및 분쟁의 소지가 커 창업자의 창업 이념과 정신이 흔들리는 경우와 언론의 논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 51% 방어권을 유지하는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49%의 지분을 소유한 최 감독은 지분 관련 금전적 투자가 일체 없이 제가 일반 상례에서 벗어나 임의로 지분을 양도해 주었고 그렇게 시작된 법인입니다. 또한 강진구 기자는 지난해 3월 초까지는 취재연대 기자이자 경향신문 소속이었습니다. 박대영 기자는 여전히 RTV 이사장으로 그곳에서 4대 보험을 내는 취재연대 기자이자 외부 이사일 뿐입니다. 김두일 작가는 정직원이 아닌 자신 개인 채널을 소유한 외부 연대 인사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열린공감TV와 함께 해 주십시오 모셔온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다소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열린공감TV를 정치적 특정 정당 진영으로 매몰시키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스스로 정치적 편향을 자제해야 합니다. 저는 적어도 기자라면 객관적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공감TV에서 말하는 시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정치의 자발적 의지로 의식이 깨어져 참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시민은 진보 진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은 보수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념의 참 보수 정신을 망각한 기득권의 보수 참칭 집단일 뿐입니다. 즉 보수의식 시민과 보수를 참칭하는 국민의힘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아이콘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기득권 카르텔의 방패였고 검찰 제국의 수장으로 온갖 범법 행위를 자신만의 법과 원칙으로 포장해 정의로운 검사 흉내로 대통령에 오른 각종 의혹 덩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보수라 스스로 생각하는 시민들은 그를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켜줄 사람으로 믿었고 선택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려 국민의 반이 넘는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 때문입니다. 언론이 이미 기득권화 되었고 언론이 재벌들과 사주의 논리에 의해 균형감을 잃었으며 진실을 호도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열린공감TV는 시민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유튜브 플랫폼 특성상 진보 진영 매체만 시청하는 사람들은 보수 진영 채널은 아예 노출도 안 되는 알고리즘으로 인해 진영 논리에 매몰되었습니다. 보수 시민들도 마찬가지 경우로 아무리 진실을 말하려 해도 보려고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열린공감TV는 소위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유튜브 채널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계가 다가왔습니다. 2년여 전 이름과 얼굴조차 매우 생소했던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는 정의로운 참 기자라 여겼는데 회사와 일절 상의 없이 진보시민단체 집회의 연단에 올라 매우 위험한 정치적 발언을 하고 또 다른 집회 취재를 하러 간 분들이 기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토록 경계한 스스로 메신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시민의 편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구분된 한쪽 진영 시민이었습니다. 급기야 이번 지방선거에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특정 정당 후보들을 마치 스토커하듯 따라다니며 종일 방송하고 아무리 의혹을 쫓는다 해도 정당한 유세를 방해하는 것은 기자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종일 마라톤 생방송을 통해 국민의 후보들의 의혹 보도를 하던 분들이 갑자기 마지막에 가서는 민주당 후보를 찾아가 응원과 격려를 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열린검TV의 진실은 정치적 국민의힘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다시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스스로 진영 프레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친민주당 유튜브 채널 매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 중 가장 많은 고소고발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저는 모든 경찰의 조사를 마쳤고 검찰의 손에 의해 운명을 맡겨야 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훗날 당당히 법원에서 팩트와 사실로 낙선 목적이 아닌 오로지 진실 추구를 위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의혹만을 보도했음을 밝혀낼 것입니다. 동행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대표가 진술할 수 있는 부분만 최대한 절제해 간략히 진술하고 자세한 취재 내용은 담당 취재 기자들 조사 때 증거로 제출하는 조언에 따라 조사를 받던 중 밤을 새서라도 상세히 진술해 대표로 모든 책임을 지고자 했지만 조사 도중 잠시 휴식을 요청한 변호사께서 밖에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냐며 언성 높인 조언을 들어야 했고 잠시 언쟁이 있었으나 나는 따라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탄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한 언론사 대표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전엔 꼭 반드시 이루고 싶었던 소망이 바로 언론들을 모아 선택적 기사 배치와 노출로 서서히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려 시민들을 세뇌해온 기득권 포털이 아닌 참된 시민 포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종합 서비스 포털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이 필요하지만 뉴스 카테고리 중 정치, 시사, 문화, 스포츠 등 여러 가지 중에서 정치만을 가지고 포털을 우선 만들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문가의 조언으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시작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 땅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 프로젝트를 우선 미주 한인들의 자발적 집단 지성으로 완성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법인이 세워지고 기금을 옮겨 정상 궤도에 오르면 전문 경영인의 공익법인으로 관리를 맡기면 된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믿었던 세 사람,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은 자회사 또는 계열지사로 구성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시민포털의 필요성과 당위성만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도 코딩 실력자도 기술자도 기획자도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떠나 한 달이 막 지났을 뿐입니다. 광활한 미주 대륙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이 뜻에 동참하여 가칭 시민포털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자발적으로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 변호사, 석학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운영도 관리도 그분들이 그린 그림대로 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또 이 포털은 누구 개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그분들이 만들고 이끌어 가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팔다리 몸통은 고사하고 얼굴 형태 중에 이제 겨우 코를 그리고 있을 뿐인데 이건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그들은 멈출 것을 종용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쟁이었고 이는 대화로 풀어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열린검TV도 완벽한 계획서를 만든 후에 그 계획에 따라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온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의지와 신념이 하루하루 지나서 2년이란 세월에 걸쳐서 해낸 일이었습니다. 1차 잡혀있는 일정까지만 소화하고 잠시 멈춰서 정비하겠다고도 했으나 그들은 당장 멈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불과 이사회를 통틀어 단 한 번 했을 뿐입니다.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화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강진구 기자는 이사로 참여한 지 한 달이 조금 넘는 시점이었을 뿐입니다.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해내라는 시민의 격려와 응원, 당장 멈추라는 내부의 목소리에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 3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시민포털 추진 과정에서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들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장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이유들도 많았습니다. 기금을 모아주신 시민들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힘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금을 모아주신 미주지역 시민 186명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껏 열린공감TV 채널은 아무 문제 없었고 누구도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은 채 운영되어 왔기에 만약 평소와 같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법인으로 넘겨야 했다면 응당 절차를 밟아 소유권 이전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진구 기자가 이사가 된 지 한 달 만에 내가 한국에 없는 사이 그들은 단지 제가 자신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시민포털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부당 해임 후에는 여러 다른 압박과 협박에 가까운 수단으로 저를 옥죄왔습니다. 그것은 월급 정지와 법인카드 정지였습니다. 당장 유튜브 계정을 넘기지 않으면 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힘든 상황에 제가 없는 곳에서 저를 두고 작은작은 조림돌림하며 티끌 하나하나 찾아내 과거에 했던 발언과 실언, 각종 업무상 실행되지 않은 실수까지 찾아내서 협박에 가깝게 목을 졸랐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굴복을 강요한 것입니다. 그들 3명의 집요한 저에 대한 취재는 사냥 그 자체였습니다. 거짓말쟁이, 파렴치한, 배임범죄 혐의자로 몰았습니다. 하루에도 3시간에서 8시간씩 미주 대륙을 자동차로 때론 저가 항공으로 대형 캐리어 6개를 들고 동분서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눈물만 홀로 훔쳐야 했으며 외롭고 지쳤습니다. 그러던 중 알 수 없는 번호로 협박 전화 또한 받아내야 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시민포털을 추진하면서 단 한 푼도 사적 용도로 펀딩 기금을 사용한 바 없고 딱 한 번만 생수가 법인카드 사용 후에 지난 한 달여간 비행기 표값이라든가 모든 일정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바 없이 거의 사비로 지냈으면서 시민포털 기금 중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전부입니다. 커뮤니티 시민포털 중지에 따른 기금 반환 안내 공지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저희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은 구성원 주요 멤버들의 개인 계정으로 관리해온 그동안의 유튜브 애드센스 계정 관리자에서 저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제외시켜버렸습니다. 또한 보안 책임자로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임명한 바 없는 최 감독이 저를 별내 스튜디오 출입을 못하도록 출입금지 시켰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계속 저를 찌르고 비틀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강 기자가 변호사는 우리도 알아봤다. 뭘 하든 분리할 테니 포기를 강요했고 변호사 및 직원과의 소통을 문제 삼았습니다. 회사의 제 우군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미국에 고립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미주 사회에 저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그 소문을 낸 진원은 바로 최고금덕이었습니다. 그렇게 걷잡을 수 없게 소문을 냈습니다. 저의 신용과 시민의 신뢰는 산산이 부서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기금을 빼돌린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이 그들의 집단 왕따에 가까운 공격으로 그들만의 논리를 주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한 상태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대화로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엎드려 시민들께 사과하고 다시 좌우를 떠나 오로지 진실 보도를 추구하는 열린공감TV 설립의 초심으로 원상복구되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에 대해 열린공감TV를 만들고 운영해온 대표로서 다시금 깊은 사과와 사죄와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어떠한 질책과 비난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모두 제 잘못이며 제 불찰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 저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마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온 듯 하지만 헤엄쳐서라도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열린공감TV 채널을 떠나시는 구독자 및 후원자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과 깊은 절망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송구함과 죄스러움으로 사과드립니다. 조만간 수요일 내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영상을 제작하여 입장을 또다시 밝히겠습니다. 그동안 채널에 영상 업로드가 없는 점 또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를 찌른 분들이 생방으로 진행한 영상은 비공개 또는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억한다는 이 현실을 시민들께 사실 그대로 알리고자 합니다. 한때 동지라 믿고 여겼던 분들과 이런 상황이 되니 마음이 찢겨져 나갑니다. 이번 대선 이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 더욱 송구스럽고,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로지 저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께 사죄의 마음으로 이 상황이 하루빨리 제가 떠나기 5월 2일 전 원래대로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